안녕하세요. 아, 이거 따뜻하네요. 예. 날씨가 따뜻한 것도 있는데 이 눈빛과 분위기가 참 따뜻하네요. 광고 일을 하다 보면요,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보면 광고주들이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아요. 광고주들은 자기네가 마케팅 비용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잘못 쓸까봐 혹은 사기를 쳐서 뭐 속일까봐 이래서 광고주들은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주를 주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을 모시듯이 모셔야 되는 분들이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이렇게 쓰면 벌써 시선들이 딱 차가워요. 차갑고 너 뭘로 날 속이려고 이런 표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뜻한 시선이 제 직업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좋아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광고주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늘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광고를 만드니까 동영상을 많이 가지고 와요. 뭐 보여드릴 거 많죠. 뭐 생각의 에너지다, 진심이 짓는다, 뭐 혁신을 혁신하다, 뭐 수지가 나와서 비타 500 하는 거 뭐 보여드릴 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안 가져왔어요. 안 가지고 오고 뭘 가져왔냐면 얘를 가져왔어요. 얘. 이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걸로 강연 진행을 하려고 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제 책을 읽거나 제 광고가 뭐를 아시거나 어찌됐건 저를 좀 아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다 다르시겠죠. 궁금한 사항은 다 다를 겁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 이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드릴 수 없을까? 그 방법으로 제가 생각한 게 얘입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도 없이 비무장으로 왔고요. 파워포인트 있으면 꽤 잘 헤어져. 프레젠테이션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설득력도 있고 파워포인트를 1시간 반 강의하고 나면 이 열기가 싹 올라간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7시 10분이죠. 7시 25분까지 질문을 받을게요. 이 칠판을 15분 동안 채울게요. 그 다음에 그 칠판에 있는 걸 지워나가면서 답을 드릴게요. 질의응답은 영혼의 산파술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질문이 나오면요, 저는 예측하지 못한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왔으면 제가 준비된 말만 던지면 되겠죠? 근데 여기 학생이 무슨 질문을 할지 저는 몰라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못생긴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 머리 헤집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응답이 영혼의 산파술이라는 거죠. 맞는 말 같아요. 그 말을 믿고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아무 질문이나 좋으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건 없어요. 아무 질문이나 좋으니까 지금 던지세요. 너무 또 인문학이 상업화되는 것은 아닌지, 어떤 자세로 인생을 대해야 되는지 한번 여행을 추천해 주시고 싶습니다. 성경이랑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틀린 생각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정답을 제가 말씀드릴 자신이 없어요. 정답을 기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근데 8단어라는 책을 써서 사람들한테 책이 좀 읽힌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버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전제로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지, 제 답이 제 생각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저는 이건 자신 없어요. 그런 전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뿐입니다라는 건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광고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고 만드는 과정은요, 이런 얘기들은 너무 길게는 설명드리면 이제 광고 쪽이 아니신 분들은 지겨울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광고주가 저희한테 문제 해결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걸 설명을 해주면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하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목이 칼칼하면 병원에 가시죠. 칼칼하면 병원에 가시죠. 그냥 가세요? 안 가시잖아요. 칼칼하면 병원에 가시죠. 가면 뭘 하세요?
얘기를 하시죠. 왜 왔다. 그럼 의사는 뭐 해요? 앉아보세요. 청진기를 대죠. 안 나오면 엑스레이를 찍죠. 안 나오면 MRI를 찍죠. 그리고 먼저부터 그러셨어요. 뭐 드실 때 그러세요. 이걸 문진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거군요 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드십시오 하죠. 이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광고주는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저희한테 오지 않습니다. 왜 오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몰라줘. 어떻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200원 올렸더니 사람들이 화를 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오는 거죠. 그럼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한 공부를 쭉 해요. 그거를 한 다음에 우리의 생각은 이겁니다라고 광고주한테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결책을 내는 거죠. 이게 이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업계 용어로 얘기하면 의사 과정이랑 똑같다고 아까 학생이 질문했죠. 고등학생이. 의사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거를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요. 오리엔테이션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서베이를 하고요. 크리에이티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션을 하고요. 맨 영어네요. 프로덕션을 하고 그 다음에 시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그게 오리엔테이션이 설명을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진하고 엑스레이 찍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처방전을 내리는 거고요. 동의가 되면 그 처방전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런 게 광고 과정이고요.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TBCM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한 편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2달은 잡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진심이 짓는다 같은 경우는 넉 달이 걸렸어요. 진심이 짓는다를 얘기한다면 광고주가 우리가 사실은 건설업계의 태두다. 우리가 사실은 건설업계의 사관학교다. 우리가 사실은 이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브랜드를 처음 만들었어. 우리 연구소 사람들이 다 배출시켜서 다른 기업들이 아파트를 만들고 있어. 근데 아무도 몰라줘. 이걸 가지고 왔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 문제세요. MRI 한번 찍어볼게요. 시간이 좀 걸려요. 찍었어요. 2달을 찍었어요. 대전에 있는 연구소 가고 온갖 CEO, CFO, CMO, CCO 다 만나고 디자인 실장 만나고 맨 밑에 말단 사람 만나고 아파트 분양하는 데서 현장에서 뛰는 사람 만나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2달을 취재를 한 거죠. 그러고서 그러면 이렇게 처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진심이 짓는다라는 게 나온 거죠. 그걸 광고주한테 말을 한 거죠. 차이는 있어요. 의사는 무한의 존경을 받아요. 환자들이 의사의 말을 무조건 듣고 싶어해요. 정반대예요. 광고주는 무한의 불신을 받아요. 우리가 말하면 무조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그러니까 중요한 시술을 할 때 의사는 마취를 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칼 찌르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칼 찌르려고 칼을 들면 왜 그 칼을 드는데 내가 이런 온갖 관여를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일은 더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과정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라는 거는 사실은 27년째 광고를 만드는데 많지 않겠어요. 근데 그리고 어떤 관점이냐? 예를 들어서 나를 광고계에 처음 노출시킨 광고 기억에 남죠.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에 들어왔다. 그리고 오랜만에 제대로 된 광고를 만들었는데 사회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은 게 있어요.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차이는 인정은 차별은 도전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진심이 짓는다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광고 탄력도가 아주 낮은, 광고 탄력도라는 건 뭐냐면요, 광고를 보고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냐 마냐를 얘기하거든요. 광고를 보자마자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 건 광고 탄력도가 높은 제품이고요. 광고를 보고 행동의 변화가 크게 안 생기는 건 광고 탄력도가 낮은 제품이에요. 높은 제품이 라면이에요. 9시 뉴스 끝나고 라면 보글보글 송강호 나와서 먹으면 야 라면 하나 끓여 먹자 하시잖아요. 그게 높은 거죠. 맥주. 10시에 맥주 탁 따가지고 싸이가 춤추면 냉장고 문 여시잖아요. 아파트 광고 보고서 저거 하나 사야겠다 하세요? 이런 게 이제 탄력도가 낮은 거예요. 왜냐? 이거 고가거든요. 광고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잘해도 티가 안 나요. 그런 쪽인데 불과 2, 3년 만에 7등 하던 기업이 2등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아파트 광고를 다 바꿨어요. 그 전까지 아파트 광고는 김태희가 나오느냐, 누구죠? 이영애가 나오느냐, 이런 차이? 약간 다른 광고가 있었죠. 배용준이 나온 광고가 있었죠. 이런 차이밖에 없었거든요. 전부들 우리 집이 더 멋있다, 뭐 이런 광고밖에 없었는데, 이 편한 세상 이후에 싹 들어갔어요. 지금 TV 틀어보세요. 나오는 그 광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못 사요. 왜 그랬냐 하면, 진심이 짓는다 저희가 만든 광고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톱스타가 나옵니다. 그녀는 거기 살지 않습니다. 멋진 드레스를 입고 다닙니다. 우리는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유럽의 성그림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야 시세가 오를 것 같으니까.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높은 시세를 받아야 하는 건 무엇인지. 저희가 찾은 답은 진심입니다. 이런 광고를 내보냈어요. 그 광고 내보내고 나서 누가 톱스타 쓰겠어요. 그래서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억이 남고요. 그러니까 기능을 했죠. 광고가. 광고는 시장에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잘 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기도 하고 우리나라 광고 풍토를 살짝 바꿨다라는 면에서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시장에서 기능이란 말을 했잖아요.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제가 보기에 광고에서는. 광고는 시장에서 기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도덕교과서를 쓰려고 광고를 하지 않아요. 도덕교과서를 쓰고 사회에 옳은 메시지를 던지려면 참여연대를 하거나 경제연합을 하거나 신문사에 참관을 해야 되죠. 광고주 돈을 가지고 도덕교과서를 쓰는 건 부도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창의적인 발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기꾼입니다. 내 창의적인 발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면 내가 만들어야죠. 왜 남의 돈으로 해요? 잘자 내 꿈꿔 다 기억하시죠? 그게 좋은 컨텐츠입니까? 그냥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유는요. 200억의 돈을 써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4번, 5번을 보게 만든 거예요. 이정현이라는 톱스타와 조성모라는 톱스타를 쓰면서 그 돈에서 내 돈이 들어간 건 0원이에요. 거기다가 왜 내 메시지를 집어넣어요? 돈은 저기서 다 받는데. 그 사람들이 박웅년은 창의적이니까 박웅년의 창의성에 대해서 내가 200억을 넣어줄게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광고는 되지가 않아요. 광고는 목적이 명확한 거예요. 문제 해결이고 시장에서 기능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모든 광고는 사람들의 반영입니다. 이 외국, 우리나라 광고가 모델이 더 많이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질 문화에,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질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고관여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저관여 사회라고. 저관여 사회는 예를 들어서 길을 물으면은요. 시청 어떻게 가요? 순천시청 어떻게 가요? 그러면 저관여 사회에서는 고관여 사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저기 쭉 가면 돼. 이러잖아요. 저관여 사회에서는요. 200m쯤 가다가 두 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호등에서 우측으로 가면 두 번째 골목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뭐냐면 너와 내가 다르다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과 네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생각하는 게 뭐가 다르냐는 전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회는 아주 고관여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뭘 하는데 여기 지금 5명의 친구들이 앉아있네. 친구들이 앉아있는데 이 5명의 친구들이 만약에 사회다라고 봤을 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한 명의 친구가 머리에다가 빨간 꽃을 꽂고 왔어요. 근데 멋있어 보였어. 그 두 번째 친구가 빨간 꽃을 꼽아요. 그러면 다 꼽아야 돼요. 빨간 꽃을 안 꼽으면 처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모델이 한 사람 나와서 뭐를 하면 나도 그 모델처럼 되는 것 같은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하여튼 광고는 사회의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고와 외국 광고는 그렇게 영화랑은 달라요. 영화는 표현이고요. 광고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배려예요. 보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모델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열광하는 광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광고 몇 개 말씀드릴게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들 좋아하셨죠? 열광했잖아요. 저희가. 열광을 했습니다. 진짜. 저도 좋았는데 뭔가 불편했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알겠더라고요. 뭔가 불편한지가. 고종석 선생이 쓴 한 문장으로 물신에 대한 집단 항복. 어떻게 부자 되세요가 덕담이 됩니까?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가 덕담이 될 수 있고요. 돈이 어떻게 덕담이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고 해도 저는 그 광고가 싫은데요. 광고인으로서 싫어할 수가 없었어요. 야, 저거 잘 잡았다 예요. 이 잘 잡았다는 뭘까요? 뭘 잡은 건가 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잡은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광고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어떻게 지내냐는 고등학교 동창의 말에 그랜저를 보여주었다. 아, 미치겠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그 광고 보고 막 열불이 났는데, 그렇다고 그 광고가 나쁘게 만들어진 광고냐, 시장에서 기능하지 않는 광고냐, 그 얘기 못 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반영인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다면 그거를 보기보다는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지고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좀 양해를 구할게요. 이게 이런 강의의 또 하나의 단점은 하나하나를 너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살짝 물수제비 뜨는 것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 조금 이해해 주세요. 돈 안 돼도 좋은 세상을 위해 만드는 광고를 만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는 도덕교과서를 쓰려고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행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 광고를 합니다. 광고는요, 저의 생업입니다. 제가 이 사회에 긍정적인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저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청부살인인 아주 험하게 얘기하면요,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단, 그 일을 가장 멋지게 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삶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판사들, 얼마나 훌륭한 직업입니까? 사회에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얼마나 멋진 직업입니까? 근데 그 판사라는 멋진 직업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의사? 얼마나 훌륭한 직업입니까? 인술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픈 환자가 왔을 때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한 행동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꼬진 판사는요, 조폭보다 더 꺼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꼬진 판사가 되는 것보다 멋진 조폭이 되고 싶은 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 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변론을 좀 해볼게요. 근데 이 일로 하지는 않지만 저는 적어도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싫어한다는 류의 광고는 한 번도 발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여자인데 남자애들하고 물리력의 힘의 차이 때문에, 딸이니까 여자죠, 맞죠? 놀라운 사실처럼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딸이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카피를 쓰고 싶었냐면 차이는 인정한다, 차별은 도전한다는 카피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카피를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요, 넌 조금 아까 너의 뜻을 위해서 광고를 만들지 않는다며? 근데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저의 첫 번째 목적은요, 그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였어요. 그걸 위해서 제가 던진 카피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였고요. 청바지와 넥타이는 평등하다였고요. 그건 저의 생각이었죠. 진심이 제일 좋은 답 같아요. 이런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져오는 거 하나는 진심입니다. 모르겠다. 포장하지 말자. 실수하자. 말 실수하고 과오가 있자. 그게 나다. 제일 중요한 건 진심이다. 그 진심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아파트 광고를 하면서 진심이 짓는다는 걸 사회에 던진 거예요. 모든 기업은 욕을 먹을 그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추구하는 바는 우리 모두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은 사람을 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향합니다는 얘기를 던졌어요.
생각이 뭡니까? 우리는 산유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각이 다 아니에요? 생각이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에너지란 말을 던졌어요. 이런 것들 같아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전달을 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제가 아주 못되게 얘기를 한 거고요. 초록우산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이 자전거 보내는 것도 하고 있고 지금도 캠페인 몇 개 진행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재단이랑 일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예들은 몇 가지 있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광고주는 왜 모델에게 돈을 주니? 내 건데. 맞죠? 표면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SK텔레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이랑 임직원이 나가서, 을주로에 나가서 고맙습니다 하면 될까요? 그러면 순천에 계신 분들은 그 인사를 어떻게 받죠? 어떻게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을 5천만 국민한테 가장 빨리 퍼뜨릴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게 TV죠. 그게 광고인 거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들어줄까요? 그러니까 모델한테 준 돈이 여러분들한테 기업 입장에서 던지고 싶은 감사의 마음을 그 김수현이 나온 설거지하다가 무릎 끄시잖아요. 물소리 시끄럽다고. 그리고 김수현을 보니까 김수현을 그래서 쓴 거죠. 그래서 거기다 모델비를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내부에서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광고가 사회의 해악이다. 광고는 불필요한 소비를 자극한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말은 광고의 한 가지 측면입니다. 진실에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책은 무조건 좋다라는 편견을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광고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편견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광고는 좋고요. 나쁜 광고는 나쁩니다. 좋은 책은 좋고요. 나쁜 책은 나쁩니다. 그게 나는 성숙한 자세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알면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